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구청이 2차 추경안으로 165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남구의회는 320일의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개폐막작 등 올해 특징을 공개했습니다. 북부소방서가 사상소방서와 분리돼 북구 금곡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시 중식봉사 사상구연합회가 어르신들께 한 달에 한 번 한 끼를 대접해오다 중단됐던 무료 중식봉사가 3년 만에 재개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영화제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이 공석 상황인 채로 개최되면서 지난해보다 초청 작품 수는 줄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위한 기자회견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작은 69개국 209편,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을 포함하면 총 269편이 상영됩니다. 올해는 배우 송강호가 호스트로 나섭니다. 공석인 영화제 이사장과 집행위원장 대신 개막식에서 게스트들을 맞이하는 등 영화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활약합니다.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주윤발이 수상합니다. 올해 개막작은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가 선정됐습니다. 동시대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의 치열한 청춘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폐막작은 17년 만에 다시 폐막작으로 돌아온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가 선정됐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이고 그동안 닝하오 감독은 신인 감독에서 중견 감독으로 성장을 했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지난 속에서 닝하오 감독이 이번에는 유덕화와 함께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번 작품 역시 대중적이고 매우 호소력이 짙은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수는 줄었지만 전 세계 거장들의 신작과 눈길을 끄는 화제작 등 작품 수준은 어느 해보다 높다는 게 영화제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 영화 공로상 수상자인 고 윤정희 배우와 세계적인 작곡가 고 루이치 사카모토 등 2명의 아시아 영화인들을 기리기 위한 특별 상영도 마련됩니다. 2021년 신설된 생활 밀착형 동네방네 비프는 16개 구군의 특별한 장소는 물론 김해국제공항까지 확대합니다. 또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우수한 TV와 OTT 온라인 콘텐츠를 선보이는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는 글로벌 콘텐츠로 그 범위를 확대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마켓인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의 올해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존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전시장으로 장소를 옮겨 35%가량 커진 공간에서 부스 신청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총 4개 극장 25개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에게 공개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남구청이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2차 추경안은 165억 원 규모로 생활사회 간접자본 복합화 사업비가 중점 편성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가 올 들어 두 번째 추가 편성한 예산은 165억 원입니다. 앞선 추경 예산과 비교해 2.44% 증액된 겁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식판 소독 세척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우암동 주민체력 단련장 이전에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 사업으로는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 내부환경 조성과 시민여객 일원 도로 사면 복구 공사 등에 각각 3억 원씩 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남구는 문현터널 방음벽 설치와 지적 제조사 사업비 등 약 10억 원은 삭감했습니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등 10개 조례안과 호우 피해 유족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등 동의안 3건,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을 심의합니다. 이날 본회의 후 5분 자유 발언엔 3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먼저 백성민 의원은 문현동의 7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남구 3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최소한 아파트 앞 범일마트 상거리에서 해체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노선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소요 시간은 5분 내에인 반면에 이동권 보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승하여 투자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철현 의원은 우암동 도시숲이 야경 명소로 이름나 있지만 주간에는 그러하지 못하다며 가족 친화적 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도시숲 정비 과정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나 우암 도시숲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며 낮 시간대 방문객 증가로 인해 우암동 도시숲을 전체적인 방문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남구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구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주제로 의원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남구의회는 7일과 8일 양일간 상임위를 갖고 11일과 12일엔 예산안 심의를 한 뒤 13일 2차 본회의 후 폐회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와 사상구 2개 지역 소방 수요를 담당하던 북부소방서가 사상소방서와 분리돼 북구 금곡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방 출동거리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사상소방서와 분리돼 북구에 신설된 북부소방서입니다. 부산 지역 12번째 소방서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4개의 119 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979년 현재 사상소방서 자리에 문을 연 북부소방서는 40년 넘게 북구와 사상구 2개 지역 소방 수요를 담당해왔습니다. 당시 북부소방서에서 가장 먼 금곡동까지 지휘차가 출동하려면 거리상 12km, 15분가량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 지역 소방서별 화재 출동 건수는 북부소방서가 2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 지역 화재로 인한 소방 출동 건수 2만 3천여 건 가운데 북구와 사상구를 관할하던 북부소방서의 출동 건수는 전체의 13%인 3,10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사망과 부상을 합친 인명피해는 237명으로 11개 소방서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북부소방서가 개청함으로써 무엇보다 현장 대응단과 구조대가 신설되었습니다. 북구는 특히 대단지 아파트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과 각종 민원 업무 처리 등 보다 주민 밀착된 소방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7만 북구민을 책임지는 소방서가 설치되면서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와 그동안 민원 처리를 위해 사상구를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해오다 중단됐던 무료 중식 봉사가 3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 재개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준비에 분주한 자원봉사자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상구 노인복지관의 무료 중식 봉사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아직 점심 식사 시간은 멀었지만 식당 밖은 벌써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방에선 각종 야채를 넣고 춘장과 함께 넣어 만든 소스가 완성되고 정성 가득 금방 만든 짜장면이 어르신들께 건네집니다. 이거 짜장면이요 진짜로 맛있어요. 내가 여기 한 달, 2달도 아니고 몇 개월을 갖다가 제가 여기까지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해봤지만 진짜 맛있어요.
부산시 중식봉사 사상구 연합회는 매달 한 번꼴로 지역을 돌며 지역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에 재개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짜 한 대씩 먹고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맛이 있고 없고랑 한 번 먹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중식봉사는 지역 대학의 후원 등 코로나 여파에도 관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활동도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도 좀 조성되면은 사상구 전체 많이 댕기면서 한 달에 뭐 2번이 아니라 뭐 4번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쪽만 우리가 좀 되면은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긴 3년의 시간을 지나 다시금 이웃사랑에 나선 중식 나눔 봉사. 어르신들에게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7일 새벽 0시 1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 서울의 모든 역이 목표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를 도입한 지 한 달째입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동백패스가 요금 인상의 비판을 막기 위한 도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화폐인 동백전의 후불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통합 할인 제도인 동백패스. 월 45,000원 이상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 금액을 45,000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졸속 통합 할인제로 교통요금 인상한 부산시, 부산시장 규탄한다. 규탄한다. 부산참여연대가 이 동백패스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백패스 제도가 지역 활성화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의 도구가 됐다는 게 주된 목소리입니다. 다음 달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할인과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처사라고도 했습니다. 제도에 앞서 요금 인상을 급하게 강행했고 각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산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절차도 무시한 채 시민의 혈세 낭비, 행정력 낭비를 만든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본 정책의 지속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백패스 출범에 앞서 꾸린 지역화폐 추진단에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3명의 위원을 배제한 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박형준 시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저소득층까지 다양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K패스가 내년에 도입되면 특정 대상만 제한적으로 할인하는 동백패스는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동백패스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동백패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중교통이 이용률을 높이고자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을 놓고 기대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워케이션의 최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그중에서도 송정해수욕장 일대인데요. 해운대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송정 지역을 워케이션 성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송정해수욕장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서핑이라는 즐길거리가 더해져 사계절 방문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보다 덜 북적여서 보다 여유롭게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과 함께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이 워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송정해수욕장 일대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해운대구가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송정 일대를 도시명 워케이션 빌리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송정동의 공공유휴 건물에 거점 센터를 만들고 업무 공간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바닷가 인근의 빈 건물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숙박과 관광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다치자재와는 차별화된 도시명 워케이션으로 저희 구에서는 진행할 예정이며 5일 이상 워케이션 신청자에 대해 1일 4만 원의 숙박 바우처와 관광 바우처로는 1일 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은 서울과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사업을 펼쳐 참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간 방문객은 수백만 명이지만 정주 인구는 해마다 줄며 10,000명이 채안되는 송정도.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생활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당연히 잠만 자고 가실 거 아니고 뭐 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주변 상권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실 거기 때문에 서핑 명소 송정이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의 입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와 토론 결과를 오는 10월 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강서구 지역에서 시의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묵살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부산구치소와 교도소의 적합한 입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합니다. 만 18세 이상 부산 강서와 사상 주민 60%, 일반 지역 주민 40%입니다. 현재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구치소를 각각 강서구와 사상군의 부지로 이전하거나 3가지 교정시설을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2가지 안입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150명을 시민 참여단으로 뽑아 수의 토론과 심층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합 이전 후보지인 강서구에서는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법무부가 부산시에 보낸 공문에는 교정시설 역외 이전의 경우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역사회 갈등 발생 여부를 중점으로 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서구 지역 주민, 사상구 지역 주민, 그 외 기초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 이 자체도 해당 기초지자체의 어떤 협조가 필요할 텐데 이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즉각 중단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절차상에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건 주민들입니다. 수십 년째 교정시설 역외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와 토론 결과의 공신력도 의문입니다. 사상에서 이리로 대주로 넘어오는 거 그건 쉽지가 않겠는데 갈 곳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빠른 결정이 아니더라도 타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다른 데로 좀 멀리 옮기든지 이래야 되지. 통합한다는 자체는 더 안 좋아지요. 주민들은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하면 이거 뭐 발전이 더 안 될 낀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정시설 이전 절차를 두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조성될 부산항 신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담당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쿨스를 선정했습니다.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8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만 1,700제곱미터 부지에 건물 연면적 3만 1,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에서 추석맞이 온라인 수산물 상생 할인전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여업체는 부산 소재기업 14곳으로 할인 품목은 오징어, 활전복, 광어회, 멸치, 미역 등 국내산 수산물입니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참여업체가 동백전 가맹업체면 동백전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생활 규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와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TF팀과 컨설팅단을 구성해 다음 달 중순부터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북구는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손잡고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어쩌다 부모 멘토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인 학부모가 멘토가 돼 자녀 양육 경험 등을 다문화 가정과 공유하고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 격차 해소와 한국 사회 적응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전문 강사를 초대해 올바른 훈육법과 발달별 자녀 심리 및 부모 코칭, 사랑의 대화법 등 강의도 제공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구는 지난 1일 남구 지방세 우수 납세자로 장금자 씨와 노호근 씨, 그리고 주식회사 시티캅과 한탑에 표창패와 우수 납세자증을 수여했습니다.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로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취약계층 3가구의 조명을 LED로 교체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영석 부위원장의 후원과 재능 기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